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안기부 엑스파일에서 명절 때 삼성의 떡값 전달 대상으로 거론됐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7명의 명단과 그 액수가 노회찬 의원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2005년 삼성이 검찰의 금품 제공을 논의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된다. 그러나 소위 떡값 검사로 지목된 검찰 간부들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무혐의 처리되며 많은 논란을 낳았다. 그로부터 10년 뒤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담당 검사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된다. 그러면 수사 경위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기부 불법 도청 및 엑스파일 내용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취임 후 유독 눈에 띄는 검찰 출신들의 대거 등용.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의존도가 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비서실을 비롯한 청와대 내 주요 보직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2017년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박근혜 정부 4년 검찰 보고서에서 그 면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검찰 출신 인사들을 등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들은 이게 청와대 수사할 수 없다고 계속 뭉갰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검찰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수사권, 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또 기소 재량권, 기소 독점권, 또 영장 청구권, 이런 많은 권한들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어떤 통치의 수단으로 삼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기 쪽의 치부는 감출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의 잘못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법원 심판대 앞에 세울 수 있고. 검찰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검찰을 견제할 대상이 없다.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의 결합은 적폐며 부정부패며 대한민국과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근본 요인입니다. 검찰 권력은 뿌리치기 힘든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의 절대 반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요직에 앉힌 검찰. 검찰은 고비 때마다 박근혜 정부를 지켰다. 대표적으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이다. 검찰은 의혹들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아닌 문건 유출 수사에만 열중했다. 현재까지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추단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약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더 빨리 드러나지 않았을까? 검사들의 막강한 힘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한다. 가장 핵심은 제19 감싸기 이의 문제. 그 스스로가 자신의 혐의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현 구조. 이걸 그대로 둘 거냐 말 거냐가 가장 큰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성접대 의혹으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3년 일어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무혐의 처리한다. 그러니까 경찰은 관련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김 전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은 출석을 거부해 응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영장은 불청구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나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고소했으나 역시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한 가정을 다 파탄시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검찰 손 안에서 그냥 풀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피해자 측을 변호한 박찬종 변호사는 당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2차 수사라고 하는 게 고소인 달랑 4시간 진술 들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검찰이. 그래도 어떻게 그것만 갖고 상대방 부르지도 않고 고소인 진술에 의문이 있으면 대질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생략하고 그리고 어떻게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게 내가 법조 경력 반세기에 이게 처음 보는 일이야, 이런 일이. 잇따른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앞이 캄캄했던 대한민국의 그날. 결국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리고 새 시대가 열렸다.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비검사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등 비검찰 인사를 단행했고 간부검사가 독점했던 요직을 외부에 개방하였다. 그리고 수사구조 개혁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선진국에선 볼 수 없는 기형적 수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 외국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이 수사권, 직접 수사권, 지휘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검찰 제도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각각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들이기 때문에 이걸 한 조직에 몰아주게 되면 그 기관의 힘이 너무나 막강해지고 견제받지 않게 되고 결국은 부패하고 독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수사를 행하는 자와 기소를 행하는 자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아니라면 서로가 서로를 수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해요. 수사구조 개혁은 검찰과 경찰 간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다. 부패한 절대적 권력은 빛 앞에 무력했고 빛은 사회 정의를 구현했다. 그 빛의 의미를 되새겨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